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제가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계파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대우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4월 4일이었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으면서 친윤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노선을 취해왔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친윤이 김문수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했는데 대선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윤은 패족이 됐기 때문에 패족이 된 마당에 본인들이 우리는 이제 패족이다 이렇게 패족 선언은 못할지언정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친윤이다 이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제는 사분오열해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상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점심때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15명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를 8월 말쯤에 치르자.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전당대회를 8월 말까지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는 치르자. 그럼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공동 입장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3선 이상 모임, 두 개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유임, 임기 연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김용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썩 물러나라, 당장 물러나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제 5시간 10분에 걸친 그 마라톤 의총이 끝나고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언론 브리핑 할 때도 김영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물러나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오늘 재선 의원 15명이 모여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당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들이라고 스스로의 모임을 이렇게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갖고 나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면면을 보니까요. 물론 이제 친한계도 있어요. 이 친한계 재선 의원 서범수, 박정하, 김예지, 배형두, 배현진 이런 분들은 이제 친한계 이제 재선 의원들이죠. 그런데요, 여기 누가 있냐면요, 친윤 중에서도 아주 그 강성 친윤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볼까요? 조정훈, 조정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정훈이. 그 밑에 보면 그 이름 나오는데 쭉 그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엄태영, 이게 충북인데 이분이 작년 그 탄핵 그 개헌과 탄핵 국면에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를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며칠 전에 이제 릴레이 그거를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김승수 의원 TK예요. TK 재선인데 이분이 그래요. 김미애 의원 김문수 후보 그때 굉장히 열심히 옆에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왔던 사람. 강민국 의원 PK죠. 진주인가요? 여기도 강성 친윤이었어요. 권영진 의원도 작년 그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때 뭐 강하게 삿대질을 하면서 했다라는 그 사람입니다. 권영진 의원. 이성권 의원은 이제 부산에
원래부터 약간 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가깝고 약간 개혁파였고 친한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친한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도요 완전히 그 친윤으로 분류되면서요. 또 대통령 옹호하고 하는데 상당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박수영 의원이 여기 또 들어갔어요. 박수영. 예? 예. 이분도 뭐 PK의 대표적인 친윤 아닙니까? 또 한덕수 뚝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15명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김용태를 가지고 8월 말까지 가자. 김용태 비대위로 8월 말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그 전당대회까지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1번은 뭐냐? 김용태를 유임해서 지금 저 15명의 재선 의원들이 제안한 것처럼 저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비대위원장, 관리형 비대위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자. 아니면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자. 이 세 가지 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용태 임기를 2달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느냐, 아니면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한 2달 정도 겸직을 하던가,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인 김용태 비대위의 임기를 2달 연장하자. 그런데 여기에 친윤, 강성 친윤, 맹윤 뭐 이렇게 분류됐던 강민국, 김승수, 김미애, 조은희, 박수영, 서일준은 또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사람입니다. 뭐 조정훈, 엄태영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다. 이거는요. 이제 친윤이라는 게 하나의 계파로서 의미가 없다.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거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은희 의원이요. 언론에서 친한동계와 친윤석열계로 갈라치기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언론에서 자꾸만 친한 친윤, 친한데 친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충정을 밝히는 차원에서 모임을 갖게 됐다. 조은희 의원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친한 친윤 이거 아니다. 우리 계파를 넘어서 계파 불문하고 이 쇄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뜻을 모았다. 이겁니다. 권영진 의원이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태 위원장 혁신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 5가지 동의하고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용태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태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 베스트 카드다. 이렇게 그냥 인증을 해줬어요. 이 15명의 의원들이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용태 위원장이 내건 5가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 맹륜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반드시 당론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민심을 청취한 후에 방식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민심을 경청하는 경청 대장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많은 얘기를 듣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했던 그 조치를 무효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정해도 늦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 비대위라는 게 김용태가 이제 연장되는 고 비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비대위에 맡긴다. 그러니까 민심 경청 대장정을 김용태 비대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심을 청취하다 보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빡세게 바뀌어야 될 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친윤이 와해가 된다. 친윤이 와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증표입니다. 친윤이. 이제 친윤 딱지 떼고 쇄신의 큰 물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제가 그 릴레이 사고한 세 사람에 대해서 8월 16일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저는요,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8월 16일 독립운동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이제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진짜 이 당을 망가뜨리게 했던 핵심 주역들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핵심 주역이 아니라 어쩌다 거기에 그냥 그 같이 파묻혀가지고 부안해동했던,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8월 16일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포용해서 함께 스크럼 짜고 변화와 쇄신의 큰 길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당이 좀 건강하게 거듭나고 매번 뭐 친한이네 친윤이네 뭐네 배신자네 뭐네 하는 이런 구질구질한 그 진짜 전근대적인 그 봉건적 사고에 찌든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이 극단 세력, 구구 극단 세력 하더라고도 이제 빠이빠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쇄신이냐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 수구냐, 쇄신 대 수구로 이게 이 구도 재편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쇄신 대 수구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친윤, 어떻게 보면 친윤으로만 보면 친윤 분화라는 표현도 맞고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친윤 와해, 친윤 와해 시작,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왜? 오늘 이제 이 15명의 의원들 중에서 이제까지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계속 외치고 부정선거 맞다 외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이 내가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렇게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변신하면 안 된다. 이걸 자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자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윤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이제 쇄신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쇄신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오늘 간사역을 그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의원이 맡은 것 같아요. 어제 의총이 끝난 다음에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들의 쇄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 혁신을 바라는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한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가진 의원들이 저희뿐 아니라 많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선 의원,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15명의 재선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기 시작했다. 이제 친윤은 와해에 본격적인 와해에 들어갔고 더 이상 단일 대우도 아니고
이제 기존의 친윤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는 그 탈레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